파트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만 얘기를 좀 하고서 인트로를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랑 약간은 뉘앙스가 좀 다를 거야. 특히 뭐 수원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지? 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수원 같은 경우는 숫자 개념이야. 그러니까 숫자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잖아, 그지? 뭐 중학교 때까지는 뭐 실수 단위를 배웠다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원을 배우는 순간 무슨 단위야? 무리수 안에 뭐 로그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존재하지.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뤘다면, 이 수투 파트를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 함수의 해석 파트라고 하죠. 해석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쳐다보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 해석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극한 파트가 되고, 요거 지나고 나면 뭐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좀 더 지나서 뭐 그 지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나 뭐 이제 미분이라고 하지. 그럼 내가 이걸 다 구해놓고 났는데 다시 뭐 하냐면 다시 쌓아 올려. 나도 어릴 때 가장 이해 안 됐던 게 그거였어. 첫날이니까 욕하면 안 되겠지? 아, 왜 이걸 굳이 이걸 다 쪼개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놓는데 그걸 왜 또 다시 쌓아 올리고 있나? 그럴 거면 애당초 부시질 말든가. 약간 이런 거지. 내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등산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야. 어차피 내려갈 거 뭐하러 올라가나. 약간 그런 느낌. 어차피 쌓아 올릴 거 뭐하러 다시 다 쪼개놨나.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해석 관점인 거고, 이제 함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래프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프 보는 시각. 그래프를 보시는 거니까 당연히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 직관적인 판단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직관적으로 좀 판단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함수라는 거는 반드시 무슨 값을 가지냐면 함수값이라는 것을 가져. 근데 이 파트에서는 새로운 값을 하나 도입시킬 거야. 새로운 값을 하나 도입시킬 건데, 그것이 현재 무슨 값이냐면 이름을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극한값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뉘앙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 뉘앙스가 달라. 자, 함수값은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점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극한값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면 되냐면 다가가는 상태야. 어떠한 지점을 향해서 무지하게 가깝게 얘를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일 때 좀 힘들어. 우리는 그 지점에 딱 그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그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얘가 그 지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또는 막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됐을 때 그래프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보는 거라, 이걸 우리가 눈으로 딱 보고 판단하기 좀 힘든 상태라서 일단은 아, 그렇구나 하고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해. 그리고 앞에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얘가 왜 이런지에 대한 증명 과정들이 다 있었다면, 지금 이 극한 파트, 수투 파트 딱 들어와서는 얘네들에 대한 증명 과정을 교육 과정 내에서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너무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함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일이 더 많을 거야. 자, 그래서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 파트 시작을 하자면 수렴과 발산이라는 게 있어. 목소리가 갈라지는 아침이냐? 자, 수렴과 발산이라고 있는데, 수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게 있고, 자, 무한히 커지는 상태나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라 그래. 무한히 커지는 상태나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기호로, 자, 팔자를 조금 옆으로 눕혀서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라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좀 주의는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계속 커져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호로서 받아들이면 되고, 상황으로서 인지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어떠한 값으로 다가가는 상태인데, 얘는 이제 특정한 지점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특정한 지점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가간다. 근데 다가가고 있는 거지 얘가 되는 건 아니야. 이 느낌 뉘앙스를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어떤 수직선 위에 어떤 값이라고 하나 이렇게 딱 집어넣을 건데 이 값을 향해서 이 값보다 작으면서 이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지. 자, 이 값보다는 크면서 점점점 이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지. 자,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기호로는 자, 등호가 아니라 화살표로 표기를 해주는 거야. 화살표로 표기를 해주시고 얘가 어떠한 값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함수 관점에서 찾아본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봅시다. 나도 너무 y가 편해가지고. 자, fx가 뭐 예를 들어서 x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 자, 이거는 이제 직선이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 x축이 있으실 거고 y축이 이렇게 있으신데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가 1인 지점, 마이너스 1인 지점일 거야. 자, 그럼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하나 딱 찍어볼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너보다 작으면서 너의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너보다 크면서 너의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함수 값들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자. 함수 값들의 변화는 자, 내가 여기다 1이라는 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으로 나오면 2라는 값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함수 값들 또한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지. 여기까지 해야 돼. 하지만 2는 되지 않아. 2보다 작은 값으로 계속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1.9, 1.99, 1.99999 이런 식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자, 2보다 크면서 이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fx의 값은 다시 함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수렴한다라 얘기를 해. 이런 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 그걸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자, fx가 뭐 어떠한 특정한 값이니까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다가간다면 자, 요거이면 요거 이다로 표현하는 게 수렴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쓰는 게 귀찮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호를 도입하시는데 그게 리미트라고 하는 LIM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도입해서 자, 처음에 기호 도입이니까 잘 보세요. x가 a에 한없이 다가간다야. 뭐에 대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다가갈 때 어떠한 값으로 만난다면 어떠한 값으로 다가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우리가 수렴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어. 자, fx가 이번엔 이렇게 생긴 애 볼게. x-1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식이 존재할라 친다면 분모가 0이면 되니 안 되니? 분모는 0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x는 1에서 뭐가 존재하지 않겠어? 함수값은 정의가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식을 갖다 좀 천천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가 x 마이너스 되면서 이렇게 약분되지 않니? 어차피 얘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고 나면 얘가 또 똑같은 x 플러스 1이라는 모양이 나오는데 얘는 그래프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1이라는 지점에서 어떤 1이라는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거야. 자,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걸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읽거든. 얘는 지금 빵꾸야. 뚫려있다고. 정의되지 않으니까 이 지점을 표기해서는 안 돼. 근데 얘가 그럼 함수값이 잇따라 친다면 잘 들어. 멘트를 잘 들어야 돼. 잇따라 친다면 그 값은 이겠지. 어디에서? 1에서.
근데 우리가 극한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는데 얘도 잘 보세요.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는 있죠. 하지만 2는 아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2는 아니지만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 어떤 함수가 하나 있는데 자, 이번에 fx는 5라고 하는 애를 보자. 자, fx가 5라고 하는 건 무슨 함수야? 무슨 축의 평이가? y는 5라고 생각해봐. 무슨 축의 평이가?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죠. 그럼 x축의 평행한 직선 내가 이렇게 딱 그렸어. 얘가 지금 y는 5라고 하는 애야. 그럼 내가 똑같은 한 지점을 향해서 지금 보내보자. 근데 얘는 자 요쪽으로 오고 요쪽으로 올 건데 생각을 해봐. 얘는 작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하지만 이 함수는 어때요? 항상 어떤 상태? 5인 상태가 얘는 일정한 거지. 자, 요게 이제 상수함수잖아요. 자,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상수함수는 그냥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뭐 다가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지점이 되겠지. 결국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확인해보자. 얘는 무슨 값도 존재하냐면 얘는 함수 값도 존재는 해. 어디에서? x는 1에서. 그리고 무슨 값도 존재한다 할 수 있을까? 극한 값도 존재는 하시는 거야. 근데 잘 들어요. 이제 멘트를 잘 들어야 된다.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 함수값은 그 지점이라고 했지. 근데 극한값은 무한히 다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점의 값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 지점의 값은 아니야. 하지만 무한히 다가가다 보니 얘를 그냥 편의상 너라고 얘기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지점의 그 값이 아니라는데 걔라고 지정을 할 거냐. 근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냥 너 해. 그냥 너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왜냐면 너무 많이 가까워져. 너무 많이 가깝다 보니까 그냥 너를 그 값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만큼을 내가 기호로 표현하자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x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극한값은 우리가 2라고 쓰셔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 계산상으로 느낌을 보자면 요 값을 여기다 뭐 했다는 느낌이니? 대입했다는 느낌이죠. 자,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리미트. 자, 요거 리미트 기호야. 그러니까 편의상 LIM을 쓰는 게 정확한 명칭인데 편의상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 봐봐. 이렇게 쓰는 거보단 이렇게 쓰는 게 있어 보이지. 나중에 실판에서 보면 알 거야. 자,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x-1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자, 우리는 이만큼을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인수분해가 되셔서 x 플러스 1이 되시는 거고 요 값은 2라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마지막 이 함수도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얘는 결국에 그냥 5라고 하는 애니까 5는 그냥 5라는 그 지점으로 보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들이기 좀 힘들겠지만 일단은 그 지점이고 그 값을 어떠한 느낌으로 대입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자.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자, 얘는 지금 현재 x가 1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는 1에서 함수 값은 존재하지가 않나. 근데 무슨 값은 존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냐면 극한 값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함수값이라는 것도 있고 극한값이라는 것도 있는데 함수값이라는 것도 있고 극한값이라는 것도 있는데 함수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정의되지 않는다고 치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하지만 네가 존재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얘도 함수값이랑 전혀 다른 별개니까 얘도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그 상황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떤 상태를 또 볼 수 있냐면 자 이번에는 x가 한없이 커지는 거야. 얘가 어떤 지점을 향해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커져가는 상태 또는 계속 작아지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그렇다 했을 때도 너라는 어떤 함수가 어떠한 값으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래. 읽을 때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시고 얘가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예를 들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건 무슨 함수니? 분수 함수시죠? 그렇잖아? 정신 차리고 분수 함수죠. 자 분수 함수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는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있는 애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갈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간다는 건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딱 붙여주면 이거를 음의 무한대라고 읽어요. 얘는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라고 읽는다. 자 그러면 우리 분수함수 유리함수에서 너희들이 느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유리함수는 반드시 무슨 선을 가지지?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는 무슨 선을 가지죠? 점근선을 가지죠. 얘가 한없이 커진다라고 봅시다. 하지만 얘가 x축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하지만 얘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죠? 점점 0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래서 점근선의 존재 자체도 여기서 이해가 되죠. 얘는 0은 아니지만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요만큼도 우리가 어떻게 기호를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리미트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가실 때의 그 함수 값은 0으로 갑니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지금 되게 기본적인 내용 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리미트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함수도 볼 수 있어. x 제곱분의 1이야. 자 x 제곱분의 1이라면 얘가 지금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는 애야.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x축에서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 치면 얘도 점점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니?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쳐도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무슨 값은? 극한값들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잖아. 자 그러니 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쓸 때는 x가 무한대로 가실 때 x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뭘로 간다? 0으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계속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가가는 상태고 그 값은 아니지만 너한테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수렴이라는 것도 있으면 뭐라는 것도 있냐면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도 있다고 했죠.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x가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너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발산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 요 함수를 갖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예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0의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면 너희들에 대한 함수값들은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근데 0의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얘가 한없이 커지거든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라고 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 내가 아직 단어 표현을 아직 쓸 수 없지만 0보다 큰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커지는 상태. 자 그 다음에 0의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를 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계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신다라고 하시는 거고 이때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으시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이는데 하나씩 커지는 상태니까 얘가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알 수 있어 없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요. 얘가 지금 fx 이번에 fx가 x제곱이라는 애를 보죠. 자 요렇게 x축이 있으시고 요렇게 y축이 있어요. 얘가 지금 양의 무한대로 하나씩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 값 자체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자 음의 무한대로 가신다 해도 발산을 하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결론은 이거야. 발산하는 거는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가도 되는 거잖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겠구나. 무한히 커지는 상태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자 하는 건 어디냐면 수렴하는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보게 될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자.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번부터 천천히 한번 상황을 판단해 볼게. 자 필수 1번이고 많은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개만 좀 그려가면서 좀 확인을 좀 해보죠. 자 필수 예제 1번을 보자. 1번을 보시면 자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 어디를 가는지 확인. 자 근데 여기서 또 읽을 거.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나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자 얘 x는 2가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2가 될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2라는 값에 다가가는 상태가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보자 그랬냐면 x분의 2에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럼 이 함수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지. 그 점근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점근선을 확인해 보면 점근선 자체가 x는 0이라고 하는 애랑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자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x는 0이라는 건 무슨 축을 뜻하는 거지? y축을 뜻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점근선이 생기시며 자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가 양수니까 점근선 기준의 1, 3, 4분면을 지나야 돼. 점근선 기준의 1, 3, 4분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러한 쌍곡선이 생기시죠. 이런 쌍곡선이 생기시는데 x가 2라는 값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대. 그럼 2라는 애는 뭐 대충 한 이 정도쯤 잡아볼까? 뭐 2라는 애 여기서 좀 잡아볼게. 그럼 2라는 값을 갖다가 쭉 봤는데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져?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찍히지. 그러면 현재 봐봐. 내가 여기다 여기 2인데 얘가 마이너스야. 현재 내가 여기다 찍어놓은 거는 함수값이야. 근데 우리가 극한값을 조사하는 거잖아. 자, 이보다 이거 되게 지금 내 말을 못해서 좀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할 수 있어도 괜찮은데 아직까지 내가 단어를 못 써서 이보다 작으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니? 2의 왼쪽에서 2로 한없이 가까운다. 2의 오른쪽에서 2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온다. 그럼 그때마다 요 값은 자, 이러한 값들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이해돼? 자, 그러니 너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라고 얘기된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했니?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으로 봅시다. 자, 필수예제 2번에서 이번에는 2번 볼게요. 절대값도 들어가 있으면 어려워하니까. 자, 15페이지에 2번 문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절대값 x분의 1이에요. 자, 절대값 x분의 1인데 우리는 x가 뭐인 상태는 볼 수 없어. 0은 정의되지 않겠지. 내 말 이해되니? 자, 분모이기 때문에 x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당연한 케이스 분류야. 당연한 케이스 분류다. 0이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야. 점의 여기 0보다
클 때는 x분의 1로 나오겠지. 점의 여기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분의 1로 출현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자. 0보다 클 때는 x분의 1이신 거니까 얘 그림은 이렇게 다가올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그림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얘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0보다 작으면서 0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함수값들은 계속 무한히 뭐하고 계시니까 커져가고 있거든, 서영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뭐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니, 뭐 계산을 하니, 뭐라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금까지 두 문제 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보여줬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말 잘 들어. 나 화나게 하지 마. 지금 집어 던졌잖아. 자,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야?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뭐예요? 직관적인 판단을 먼저 하시는 거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너무 이제 그래프 그리기를 많이 하면 또 지겨워해요. 이거 너무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거기 17페이지라는 곳을 한번 봐보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첫날이라서 이렇게 막 많이 나가진 않을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 그래도 적절히 좀 필요한 부분까지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 써있어. 좌극한이라는 것과 자, 우극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아까 전에 내가 수직선상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이렇게 딱 지정을 했어. 특정한 값을 지정을 했어. 근데 얘가 너보다 작으면서 왼쪽에서 너한테 다가갈 수 있다라고 그랬지. 너보다 오른쪽에서 너한테 다가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어. 우리가 왼쪽이라는 얘기를 왼 좌자를 써서 한자야, 한자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좌극한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을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x라고 하는 애가 a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데 이것을 왼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으니까 왼쪽에서 다가가는 상태를 기호적으로 마이너스를 여기다 뒤에다 붙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가 봐야 돼. 잘 봐. 이거는 부호가 아니야. 이 각 기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굳이 또 한글로 쭉 다 풀어서 한글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자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극한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쓰겠어? x가 a의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 우극한이다. 얘가 좌극한이시고 이것이 우극한에 대한 표현이시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자, 보세요. 아까 전에 했던 그래프들을 계속 볼 거예요. 자, 내가 여기 똑같이 1이라는 값을 갖다가 딱 집어넣었어. fx가 x 플러스 1이야. 그 다음 여기가 그러면 함수값이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자, 정신 똑띠 차리고 봐라. 첫날이고 첫 시간이다. 이거 이해 안 되고 이거 못 알아들으면 뒤에 거 아무것도 못한다. 제일 중요한 날이다. 자, 리미트 기호적으로 어떻게 쓰냐. x가 1에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지.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며 너에 대한 fx의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2를 향해서 가고 있지. 자, 2를 향해서 가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좌극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보다 오른쪽에서 한없이 다가가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겠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함수 또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1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요 값을 우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했냐? 너랑 너랑 값이 같아. 결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시면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냐?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함수가요, 이렇게 있는데 뭐 똑같이 뭐 1로 갈 거예요. 1로 갈 건데 얘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여기서 함수 값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구멍을 뚫려서 얘가 이렇게 왔어. 그럼 얘가 동일한 이러한 값에 내가 여기는 1이라 두고 여기는 2라는 값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를 친다면, 자, 이제부터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져.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너희들 이런 함수 계속 많이 볼 거야. 끊겨 있고 막 이제 막 떨어져 있고 막 이런 함수들. 자, 얘가 1의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1의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값들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까? 1이라는 값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지. 자, 그럼 내가 이 함수를 뭐 g라는 함수라고 이렇게 잡아보면 너에 대한 gx는 얼마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너의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져. 잠시만. 저거 조는 거 안 보이려고 모자 쓰고 가고 있어. 1의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져. 그랬더니 보세요.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gx는 어디로 가고 있니? gx 값들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지? 2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아? 얘네들의 값이 그럼 같아 달라? 다르네. 얘네들의 값이 다르네. 자, 그럴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은 불연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연속이라는 단어 자체는 끊김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상태를 뜻해. 그럼 불연속이라는 거는 어떠한 지점이 발생하는 거냐, 도원아? 끊기는 지점이 발생하는 거지. 그치? 그럼 너희들 이럴 수도 있거든? 선생님,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제 머리를 좀 굴려보자. 모든 불연속 지점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지. 왜? 아까 내가 어떤 함수를 보여줬지? 이렇게 왔고 얘가 빵꾸고 이렇게 왔어. 이해됐니? 얘들아, 좀 정신 좀 차리자. 1이고요 2고요 x 플러스 1인데요 x가 1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하지만 너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 값은 서로 어때?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지만 항상 무슨 값이 존재한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왜 나누냐? 자, 이걸 도대체 왜 나누냐면 이러한 함수들 때문이야.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절대값 함수가 있어. 자, 절대값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좀 나눠서 보지. 그 다음에 너희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애가 뭐가 있냐면 가우스라는 애가 있어요. 가우스는 정수를 기준으로 바뀌겠죠. 얘는 점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자, 뒤쪽으로 넘겨보자. 책을 쭉 넘겨갔을 때 필수의 제 5번 문제 하나만 보면서 갈게. 여기는 이제 그래프에 이제 책에 있는 거니까 그림 안 그리고 눈으로 보죠. 자, 1번 보시면 리미트 x가 2의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이야.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 3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우극한 값은 3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리미트, 자, 3번 문제 보세요. 그 바로 밑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그냥 가고 있는 거지.
그럼 2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한 번에 다 보란 얘기야. 이해돼? 자, 우극한은 3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좌극한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지 않아? 함수값들이 0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러니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6번에 4번 문제를 보죠. 3번이랑 4번을 좀 볼게요. 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야 하는데 절대값이랑 가우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인지를 좀 볼게요. 자, 3번 문제 볼게. 자, 3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다가가고 절대값 x-2분의 얘가 x제곱의 마이너스 2x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어. 이걸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들 생각을 좀 많이 하실까? 이거는 좀 당연하다는 듯이 좀 받아들여 넘어가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 수트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 일반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x-1분의 뭐 5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보자. 함수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수함수 배우기 전까지 생각해봐. 원래는 x가 지금 1이 아니라는 조건을 줘야 되지. 그치?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가 줘야 돼. 근데요. 분수함수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얘가 1이 아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그냥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요걸 보죠. x는 2가 되는 거예요? 2에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야. 얘는 절대 2라는 값이 아니야. 그럼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0은 아니야. 자, 말장난 들어간다. 0은 아니다. 근데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는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는 되지만 0은 아니기 때문에 분수식으로 쓰여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풀 건데 내가 x-2라는 애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거고 x-2가 음수일 수도 있지 않니?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좀 만들어 보자면 얘가 양수예요. 그럼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분자가 x에 x-2가 되고 x-2니까 그냥 x라고 이렇게 튀어나오겠네. 자, 얘 볼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2분의 여기는 x에 x-2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x야. 보세요.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이거든. 2일 때 함수값이 존재한다라 친다면 이겠지. 그럼 2보다 큰 쪽에서는 양수로 y는 x니까 요 그림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돼? 2보다 작은 쪽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x네요. 존재한다라 친다면 마이너스 2라는 값에 아이고 미안하다 여기 빵꾸다. 얘가 요렇게 오시겠지. 그리고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 그림은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봅시다. 너에 대한 좌극한 보죠. 지금 좌극한 보라 했잖아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온다는 건 2보다 작으면서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 하나씩 가까워지면 너는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존재하는 거지. 좌극한은 존재하는 거지. 말 잘 들어야 된다? 좌극한은 존재해요. 얘 우극한도 존재는 해야 돼요. 우극한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하지. 어디로 향해서? 얘는 2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 하지만 여기서 지금 극한값은 존재하니?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존재하지 않겠죠. 왜?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절대값은 반드시 기호를 나누셔야 되는 거고. 자, 4번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자.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 자, 4번까지만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죠. 그리고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으세요. 자, 잘 봐. 진짜 잘 봐야 돼. 가우스 얘 진짜 맨날 헷갈려 하거든.
가우스 맨날 헷갈려 하시거든. 근데 내가 딱 요렇게 결론을 지어줄게. 가우스는 범위에 따른 정수다야. 가우스는 범위에 따른 정수야. 이걸 식으로 보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수인 값들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가우스라는 기호가 가지는 의미가, 자, 이것이 n이고 단 n은 정수예요. 단 n은 정수예요. 자, 그러면 가우스가 가지는 정의는 뭐를 넘지 않는? 너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볼게. 수직선상에서 여기에 뭐 어떤 정수가 있고 그 다음 어떤 값이 하나 존재하겠지. 그럼 대충 여기에 뭐 한 요 정도쯤 있다 쳐볼까? 숫자로 보여줄게. 자, 가우스 x가 현재 지금 얘가 2래요. 그러면 그래 뭔지 모르겠어. 아, 여기부터 하지 말고 여기 안에다가 내가 1.5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5라고 하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 사이 딱 중간에 여기 1.5가 있을 거거든. 근데 너는 너를 넘으면 돼, 안 돼? 넘지 않는다는 건 너보다 커질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너보다 작아. 그랬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가장 큰 정수가 값으로 나오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1인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게 가우스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게 왜 중요해질까? 내가 방금 전 계속 너희들한테 주의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0보다 작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0보다 크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 그럼 보자. 지금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려 친다면 무슨 값과 무슨 값이 서로 같아야 되죠? 좌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우극한이라고 하는 애랑 서로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수직선 보세요. 수직선 보세요. 0이에요. 진짜 요거 딱 하나만 정신 차리고 들어. 요거 하나만 정신 차리고 들어. 너한테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럼 0보다 사실은 큰 값들이지. 봐볼래? 0.1일 수도 있고요. 0.2일 수도 있고요. 0.3일 수도 있고요. 요런 애들이 점점 하나씩 가까워져요. 0.001일 수도 있고요. 0.0001일 수도 있고요. 0.000001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한 우극한인 거잖아요, 현재. 그 우극한이 가지는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사이에 너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가우스라는 기호를 딱 갖다 씌우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잘 봐. 그러면 이제 0보다 작은 쪽으로 간다고 쳐보자. 이거랑 별개다 지금 얘들아.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다르잖아. 별개다.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아.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0.999는 1에 가까운 거고 뭐 마이너스 0.0001일 수도 있는 거고 0.000001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딱 들어간다라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이 존재하는 값들은 그 정의역의 값들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야. 이해돼? 그럼 수직선상에서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여기 어딘가들에 존재하는 애들을 갖다가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 대충 한 요 정도쯤이라 쳐보자. 여기서부터 봤어. 근데 너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니까 얼마나 나와? 여기서의 가우스 x는 뭐로 나올 거야?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내 말 이해되니? 자, 보세요. 그렇다 친다면 내가 요거 x만 갖고 놀았으니까 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왔을 때 이 가우스 x라고 하면은 그냥 0이 되시겠죠. 그런데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에서 왔다고 하는 이 가우스 x는 무조건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1이요. 얘가 아무리 0에 하나씩 가까워진들 그 값들에 대한 가우스를 씌운 그 정수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따지죠? 얘는 x 플러스 1인데요. 자, 그래서 따질 때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야. 항상 0 기준으로 좌극한이시면 일단 이렇게 보세요. x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겠지, 좌극한이면.
여기까지 이해되냐? 근데 여기서 x 플러스 1을 만들었으니까 양변에 1씩 더하자. 각각에 1씩 더해지면 0보다 큰 거고 x의 플러스 1은 1 사이에 있는 애들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너에 대한 좌극하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자, 우극한의 상태인 거야. 그럼 0보다 큰 거고 x가 1보다 작은 상태에서 x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2하고 1이 되겠죠. 하지만 얘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는 거니까 너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은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너에 대한 우극한 값은 얼마인 거고? 1이신 거고 좌극한 값은 0이신 거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가우스는 반드시 뭐 하신다? 범위를 이렇게 얘기하기 더 편할 거 아니야. 범위를 가지는 정수다. 성질이라는 건데, 자, 이 성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얘를 뭐 하자는 거냐면 연산에 좀 집중을 하자는 얘기야. 결국은 연산에 집중하자는 얘기고. 네, 박태웅. 이러면 편집할 때 힘든데. 어제 거 영상 편집도 못했는데. 자, 얘는 지금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뭔가를 연산을 하려 친다면 존재하는 애를 가지고 해야 될까? 없는 애 가지고 해야 될까? 당연히 존재하는 녀석들 가지고 연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발산하는, 여기서 내가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발산하는 애들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요? 존재하는 애들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수렴하는 상태라고 하죠.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기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고 있고 gx라는 것이 내가 베타라고 수렴하신다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gx 글씨 쓰기 힘들지? 자, gx라고 하는 애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 실수배까지 모두 성립한다. 모두 가능하다. 자, 대신에 나누는 숫자는 당연히 0 아니내야 돼. 0이 되면 안 돼. 자,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요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실 때 이 안에 fx랑 gx를 더하더라도 너에 대한 극한값은 수렴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 쓰실 수 있다는 얘기고 빼겠는 애들에도 빼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가실 때 fx랑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라 친다면 이만큼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런 식으로 쪼개 쓸 수 있고 알파 베타 모두 가능한 거다. 자, 얘가 왜 그래요? 는 교육과정에서 다르지 않아요. 내가 아까 말했죠? 그렇다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고 약간 수원에서 뭐랑 비슷하냐면 수열이랑 비슷하지. 시그마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 시그마 계산할 때 덧셈 뺄셈에 시그마 분배할 수도 있는 거였지. 그치? 곱셈에 대해서 분배할 수도 있는 것처럼 자, 그럼 나눗셈도 마찬가지. 자, 리미트 x가 a로 가실 때 자, gx분의 f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내가 각각을 쪼개서 너를 극한으로 보내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해서 너를 극한으로 보냈을 때 너가 베타분의 알파라고 존재할 수 있다는 거며 자, 당연히 여기서 베타는 뭐가 되면 안 되겠어? 분모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러한 계산들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너희들한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부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정형이라는 거는 정의되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않은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부정형이야. 자, 부정형은 정해지지 않는 형태라고 하죠. 정해지지 않은 꼴들에 대해서 형태, 뭐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극한값을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기 힘들다라는 거야. 보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까도 했었어요. 얘네들이 찢어짐이 너무나 명확하죠. 찢어짐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자, 아까 전에 내가 뭘 써줬었냐면 어떤 fx라는 애가 있다. 근데 얘가 x-1이라고 하느라 x제곱 마이너스 1한 애가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분리를 시켜놓고 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볼까? 좀 분리를 시켜볼게 도원아. 너 정신 차려라. 계속 멍 때린다. 자, 분리를 시켜볼게. 너를 분리시켜보자. 너 하나만 따로 보자. 내가 지금 x는 1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낸다 친다면 존재하는 애지 않아? 수렴하는 상태지. x-1이라는 거면 따로 분리를 해보자. 그럼 너를 갖다가 1로 보낸다는 것도 너도 존재하는 애지 사실은. 그치? 너도 존재하잖아. 내 말 이해돼? 자,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딱 합쳐서 쓰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합쳐서 쓰는 순간 자, 리미트 내가 x가 1로 가시는데 너에 대해서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각각 좀 분리시켜서 이렇게 쳐다보겠다는 얘기야.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x-1분의 자, 리미트 x 여전히 1로 가시는데 x제곱의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너 같은 녀석을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0을 향해서 가고 있지. 너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0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이미 분모가 0을 향해서 가고 있고 분자도 0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정할 수가 없어. 이미 분모가 0인 것부터가 말이 안 돼. 내 말 이해돼? 내가 내 말 이해돼? 이러한 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야. 이러한 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특수하게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하는데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대로만 내가 분류해 줄게. 총 4가지의 형태가 나올 거고 첫 번째 0분의 0꼴 0분의 0꼴이라 이거.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세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자, 네 번째는 뭐 있니? 무한대 곱하기 0의 꼴. 그래서 총 4가지의 형태야. 4가지의 형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면서 좀 주의 깊게 많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능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한 내신으로 치더라도 이 모양이 제일 많이 나오고 수능으로 치더라도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조건 한 문제. 그러니까 2번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2점짜리들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 무조건 나올 거고 나중에 뭐 4점짜리든 뭐든 3점짜리가 됐든 4점짜리가 됐든 문제를 풀더라도 저 계산을 통해서 값을 구할 수밖에 없게끔 출제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인 거지 지금. 아, 이거 영상에 찍히고 있으면 술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그런 계산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자, 0분의 0꼴은 첫 번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인수분해야.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함으로써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는 거야. 이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랑 여전히 내용이 이어져. 아까 전에 x-를 내가 요거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리미트 x가 1로 보냈어. 그럼 우리 아까 원래는 이거 뭐였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x-1이랑 x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나누시고 x-1을 만들면서 분모 문제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시켰지.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제거시키고 있지. 그런 상황을 없애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얘가 x제곱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상태야. x-2분의 자, x제곱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쳐보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 저게 도대체 그럼 0분의 0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해요? 라고에 대해서는 자, 요 4가지 모두 다 꼴 파악하실 때는 자, 리미트 x가 a로 가실 수도 있죠. 너가 무한대로 가실 수도 있죠.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음의 무한대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요렇게 얘네들이 값들이 정해질 건데 얘네들을 각각의 대입을 시켜보는 거야. 숫자들을 그 자리에 x자리에다가 다 모두 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야. 넣어보는 거지. 자, 볼게. 무슨 상황이야? 너를 너한테 넣어봤어. 너도 너한테 넣어봤어. 그랬더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0분의 0꼴? 이걸 음꼴이라고 하거든.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냥 0분의 0꼴이라도 음꼴이라도 한다고. 약간 이런 거지. 얘들아, 0분의 1은 숫자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히읗이에요. 땀나. 등에서 땀나야 잠 좀 깨니? 이런 얼토당토하는 아재 개그 잠이 깨니? 야, 0분의 7이라 돼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금. 금 숫자 아니? 정신 차리고 집중을 해. 수상 수업 때도 맨날 저러고. 자, 볼게. 쪽팔려.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0분의 0꼴이구나. 그러면 다항식으로 주어졌다라 친다면 너를 갖다가 x-2, x 플러스 1로 만들어 주시고 너를 갖다 x 마이너스 하면서 분모가 0이 되는 불안 요소를 제거시켜 놓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얘가 사라졌으니까 얘를 2로 보내버리면 얘는 3으로 가고 있겠네 라고 하면서 극한값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사실은 뭐냐면 이 함수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기는 사실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딱 온전히 놓고 나서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기 좀 불편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일단은 식으로 뭔가를 해결해보자 이런 뜻이야. 너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따지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식으로 좀 해결해보자 이런 뜻이라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들도 있냐? 자, 어떠한 경우들도 있냐? 만약에 두 번째 루트가 들어갔다. 다시 얘기해서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리식이라고 할게요.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화를 시켜준다. 유리화를 시켜준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요거 조금만 이따 할게. 요거 두 개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나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인수분해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 루트가 껴져 있다라 친다면 당연히 유리화를 시키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하나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라는 느낌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그 다음에 분수로 나왔다 치면 통분하신다.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건 유형별로 잠깐만 정리해 줄게.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분모와 분자의 차수 비교를 시키는 거야. 분모와 분자의 차수 비교를 통해서 얘가 상태를 파악할 건데 자, 차수를 보겠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분모랑 분자 중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클 수도 있지. 분모랑 분자 중에 차수가 같을 수도 있으시고 너희들 중에서는 분모가 더 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거든. 자, 나는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야. 얘들아 잘 봐. 보내고 있는 상태거든.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는 지금 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 이런 애가 있다 쳐보자. 내가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볼게. 무한대로 보내보면 봐봐. 내가 너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발산하시지. 근데 그 발산의 세기를 우리가 굳이 좀 따져보자면 이렇게 봅시다. x가 커지는 상태랑 x 제곱이 커지는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볼게. x 1일 땐 1일 거야. 자, 얘가 1이면 1일 거거든. 근데 얘가 2가 되면 얘는 4로 늘어나지. 내 말 이해돼? 얘가 3이 되면 9로 늘어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x에다가 3 넣었어? 그럼 얘는 한 판, 두 판, 세 판 이렇게 늘어난다 치면 너희들의 함수값들의 변화는 1, 4, 9, 그 다음 4 넣으면 16이야. 그럼 너가 커지는 상태가 너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커져? 빠르고 세게 확 커지고 있는 거지. 이런 세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너랑 너의 지금 최고차항들만 보는 거야.
최고차를 봤을 때 너는 1차고 너는 2차니까 너의 빠르기가 조금 더 빠르게 확 커지겠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보세요. 3분의 7이 있어요. 그럼 분자가 더 크니까 분자가 더 큰 상태니까 얘네들이 점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상태로 만들어질까? 점점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되겠지. 자 다시 이렇게 봅시다. 1분의 2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갔는데 2 넣었더니 2분의 4로 늘어나고요. 3 넣었더니 3분의 9로 늘어나고요. 4분의 16으로 늘어나고요.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분자가 점점 커지니까 이 상태는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되겠지. 그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됐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발산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작은 상태. 다시 분자의 최고차 항이 더 커지게 되면 이때 우리는 발산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반대로 너희들이 동일하게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동일하게 가고 있다면 자 그 아이디어를 일단 여기서 좀 따올 건데 자 보자. 분모가 더 차수가 큰 거지. 그럼 분모가 커지는 상태가 더 빠른 거야. 분모가 더 커지는 상태가 빠르니까 이렇게 볼게요.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16분의 2가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뭐 3분의 뭐 64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얘가 하나씩 커진다는 상태로 가면 점점 어디에 하나씩 가까워져? 어느 쪽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니? 분모가 분자보다 더 빠르게 막 커지고 있어. 128분의 막 7이야. 1024분의 막 얼마라고 할까? 뭐 한 9 정도 막 이렇게 왔어. 1억분의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왔어. 얘는 점점 어디로 가? 0이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아, 아이디어를 그럼 이렇게 따오면 되겠네.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커지면 얘는 0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가 0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그럼 0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아들이냐면 소멸하는 중이야. 상태가 소멸하는 중이니까 사라지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래서 분모와 분자 차수 비교를 하시는데 자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분모 분자를 나눠보자 이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3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 여기는 2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쳐볼게요. 근데 내가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커지면 얘가 어차피 0으로 소멸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얘를 나눠보는 거야. 얘를 나눠보면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지냐면 2는 그대로 나오겠죠. 최고차를 나눴으니까. 그럼 분모부터 천천히 얘가 x분의 5가 되실 거고 x제곱분의 7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x분의 2가 될 거고 x제곱분의 3이 돼요. 그럼 각각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무한대로 다 보내봤다 쳐보자. 다 보내보면 얘는 어디로 소멸해? 0으로. 얘도 어디로 소멸해? 0으로. 얘도 어디로? 0으로. 얘도 0으로 소멸하시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녀석들은 누구만 남았어? 2분의 1이라는 숫자인데 그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뭐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되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아 결국은 너는 최고차항 개수의 B가 되신다. 극한값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이 아이디어 잘 생각해봐. 이 아이디어 생각해봐. 네. 잠깐만. 현우. 태윤이. 연정이. 태웅이. 건웅이 없고 건웅이 아니잖아. 도성이 안 왔고 수찬이, 도원이, 민지, 서영이, 세연이.
곱하기 힘들게 하네 오늘. 열받네. 수업할 때 끊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옛날에 어릴 때 강사 처음 배울 때 강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나를 좀 가르쳐주는 선배가 있었어. 그 사람은 내가 원래 학부모사들끼리 뭐 선후배가 많이 없거든요. 원래 내가 생각하는 선배와 후배 사이는 뭐냐면 배우는 사람과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선배야. 배우는 사람이 후배야. 근데 그 이 세상은 뭣도 없으면서 나이만 많으면 선배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 선배가 내 선배는 아니잖아. 난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 그 사람 인생에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줬다고 그 사람이 내 인생 선배야. 그런 거 없잖아. 옛날에 선배가 나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와도 네 수업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내 허락 없이 못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만큼 너희들한테 전달하는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항상 그런 마인드로 좀 수업을 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요. 자, 다시 가봅시다. 여기까지 정확히 이해되나요? 소멸시켜버리는 아이디어를 갖다 쓰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되겠네. 요 아이디어를 잘 떠올려봐.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0으로 소멸하는 느낌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x이신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발산하면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너에 대한 fx라고 하는 애는 뭐 하는 상태가 되죠? 발산하는 상태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얘가 발산하는 상태가 되세요. 근데요, 내가 너를 갖다가 나눠봐서 어차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분모는 어차피 0은 아닐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분모가 0이 되진 않을 거라고. 그럼 내가 너를 역수로 딱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면 얘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대신 조금 불안해? 그러면 내가 얘는 절대 0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보장하고 갈게. 그렇다라 친다면 내가 대한 역수를 딱 뒤집어 버리면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 아이디어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페이지로 와보죠. 자, 케이스별로 내가 나눠서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자,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 내가 부정형에 대한 계산을 하실 때는 꼴 파악을 먼저 하시는 거다. 자, 아까도 써놨지만 리미트 x가 a로 가실 수도 있고요, 얘가 무한대로 가실 수도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의 값들을 각각의 이 함수식에다가 항상 대입을 해보면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꼴 파악을 하시고, 자, 그 녀석이 그 녀석들이 지금 0분의 0꼴이다.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다.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이 나올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나 지금 요렇게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 사용한다고 그랬지? 주로 인수분해를 많이 하시는 상황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루트가 껴있다가 친다면 유리화를 시키시는데, 자, 이런 연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이야. 무슨 느낌이냐면, 자, 루트 3분의 1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거 우리 유리화 시킬 때 루트 3을 분모 문제에 딱 곱하면서, 이렇게 딱 곱하면서 얘가 3분의 루트 3이야로 이렇게 유리화하셨죠. 근데 이거에 역과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역과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3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딱 쳐보죠. 3분의 루트 3이요? 그럼 너에 대한 역과정은 그냥 여기 있는 걸 루트 3을 갖다 이렇게 곱해버려.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게도 보죠.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유리화하시면 분모 문제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을 딱 곱해주고, 여기도 2 마이너스 루트 3을 딱 곱해주면서 요만큼의 값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한 역으로 연산을 한다 친다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이 플러스 루트 3으로 분모 분자 이렇게 나가버려. 반대로. 그럼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여전히 얘가 처음 값이 너 돌아가겠지.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연산도 가능하냐면 역연산이라고 그러지. 이런 역연산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올 거다. 지금 내가 너희들 보기 편하라고 숫자로만 얘기해주지만 당연히 10으로 출연을 하겠죠. 10으로 출연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를 좀 주로 보자. 분모의 최고차를 일단은 확인을 하시는 거야. 왜? 아까 전에 뭐라 했어? 분모의 최고차함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면서 0으로 소멸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썼잖아. 그치? 그 아이디어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를 확인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도 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어차피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은 상태로 나오는 걸 주로 다루게 될 거야. 주로 다루게 될 거고, 그럼 결국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필수 예제 7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실 건데, fx가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지? 0으로 가고 있고 얘가 x분의 fx인데 얘가 지금 현재 2일 때야. 2일 때야. 자, 요거 일 때 뭘 보라 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거든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고 3x 제곱 마이너스 fx가 있고, 자, 분해. 자, 2x의 제곱에 플러스 5fx의 값을 몰아봤는데, 자, 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고 수렴하는 애들하고만 연산이 가능해요. 그치? 수렴하고 수렴하는 애들하고만 연산이 가능한데, 이렇게 생각을 좀 아이디어 이렇게 가셔도 돼요. 내가 0분의 0꼴 얘기도 했잖아요. 그쵸? 자, 보자. 얘가 0으로 갔어요. 꼴 파악해보죠. 0으로 갔죠. 근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렴했어요. 그러려 친다면 사실 얘도 0으로 가셔야 돼요. 얘도 0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집어넣을게. 0이지? 0이야. 0이고 0이야. 얘도 0분의 0꼴이야.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의 이제 목적 자체는 계산하는 거고 수렴하는 것들끼리만 연산이 가능하다니까, 결국엔 수렴하는 모양은 x분의 fx의 모양이 수렴하시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를 전체 x로 나눠보자 이거야. 자, 분모 분자를 x로 전체 나눠버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실 때, 자, 3x의 마이너스 x분의 fx가 되시고, 자, 그 다음에 2x의 플러스 5에 대해서 x분의 fx의 모양이 되니까 요렇게 분배가 가능하지. 분모 분자 따로따로 계산 가능하잖아. 그치, 도하나?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근데 요 값은 계산했더니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왜? 얘가 2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돼? 봐야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볼게. 분자도 얘가 0으로 가시죠? 근데 얘는 어디로 가세요? 2로 가시거든요. 2로 가고 5가 곱해졌으니까 여기는 10이 되시겠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5라고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간다 얘들아.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순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다. 특히 이 수투 파트 진짜 나중 되면 진짜 어렵다. 미분하고 적분하고 헷갈린다고. 어쩔 땐 미분했다가 어쩔 땐 적분했다가 애들이 왔다 갔다야. 자, 이 파트가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딱 하나만 얘기해줄게. 첫 번째 이유.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교육과정을 배우면서 단원별로 끊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럼 고등수학만 예를 들어볼까? 수상하면서 여태까지 너희들 내신 대비를 하면서 내신 대비도 하고 막 못했을 거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뭐 중2 풀 거만 예를 들어볼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유리수를 배웠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뜬금없이 다항식이 나와. 단항식 연산 나와. 그러다 뜬금없이 지수법칙 나와. 그러다가 갑자기 방정식 나와. 부등식 나와. 함수 나와.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앞에서 썼던 것들 뒤에다 다 쓰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유리수와 순환수를 배웠으니까 이걸로 시험 본 걸로 끝 하고 나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끊기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고등수학 하면서 수학상을 했어. 수학상을 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랑 연관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와 새로운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원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을 하고 있는데
원은 새로 배우는 게 맞는데 직선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거든? 근데 그거를 분리시켜버려. 아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중학교 때 안 했던 거니까 이건 새로운 거. 아니야, 연결되는 거라고. 다 이어지고 있던 상태라고. 근데 이 수투는요, 진짜 앞에 거를 모르면 뒤에 거를 못 푸는 상황이 오고요, 뒤에 거를 알면 앞에 게 쉬워지는 상황이 돼요.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가 돼요. 어쨌든 이 수투라는 과목 자체는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목이잖아. 수능은 이산적인 시험이 아니야. 통합시험이지. 단원별로 끊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통합시험이잖아. 모든 단원을 다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수투 단원은 너희들 앞에 게 정말 탄탄하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힘들어. 뒤로 갈수록 힘들어. 나 진짜 분명히 얘기한다. 뒤로 가면 너희들 분명히 얘기할 거야. 아씨, 수투 못하겠다. 나는 수학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거야. 생각 해줄 때 잘 들어. 그리고 영상 매일 찍어서 올려줄 거거든. 사실 이미 앞단은 다 찍어놨어. 앞단은 다 찍어놨다고. 미분 도함수 활용 전까지 다 찍어놨어. 찍어놨는데 다시 찍어놓는 거야. 혹시나 해서 나를 다시 찍어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해줄 때. 내가 왜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1시간 반 걸렸어.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이 페이지까지 오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까? 이거 10분 설명하고 넘어가면 돼. 앞에 막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은 진짜 뭐 생략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그걸 왜 의미부터 용어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를 했을까? 졸지 마. 진짜 아침이라 힘든 건 나 충분히 10분 이해하거든. 힘들어. 맞아, 힘들어. 나 솔직하게 나도 힘들어. 나 어제 새벽 3시에 잠들었어. 그 오늘 아침 6시인가 일어났어. 3시간 자고 나온 거야. 어떨 것 같아? 뒤질 것 같아. 니들은 젊잖아. 아직 어리잖아. 난 어때? 나이가 개 많아. 아재야. 아재가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뒤질 것 같아. 힘내. 정신 차리고. 알겠지? 정신 차리고. 자, 가보죠. 자, 치환하는 건데 즉 뭔지 봅시다. fx가 이렇게 되고요. 리미트 x가 1로 가시고 f의 x-1이 지금 얼마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2가 성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가 성립하세요. 자, 근데 뭘 구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실 때 3fx의 마이너스 1이시고 2fx의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는 뭘 뜻하는 거냐? 잘 들어봐. 이건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거라서 내가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이 f의 x-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자체는 현재 합성이 되십니다. 합성이라 친다면 뭐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어떤 동그라미가 있는데 너로 인해서 너가 발생을 했어. 이런 거야. 내가 밥을 먹었어. 배가 불러. 근데 배가 부름으로써 인해서 뭐가 와? 잠이 와. 이런 상황이 합성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돼. 내 말 이해돼? 밥 먹었어. 배 아파. 똥 싸러 가. 이게 합성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너의 원인, 얘가 원인이야. 너의 원인에 따라 결과가 출현을 하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합성이라고 그래. 합성한다 그래. 자, 그러면 순서는 항상 합성이 돼 있다.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서 상황 파악하는 거야. 일단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이건 이제 수학 과정에서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럼 나는 지금 이걸 뭘로 볼 거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x-1이라는 값을 내가 t라고 치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 나는 x를 어디로 보내고 있니? x를 어디로 보내고 있지? x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1로 보내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원인은 x를 현재 1로 보내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가 x축이고, 자, 요 세로축을 내가 t축이라고 해서 새롭게 관계식을 만들어놨지. 관계식을 만들어놓은 상태에 x-1은 얘가 그림이 이렇게 생겨.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1이라는 지점은 여기에 찍히거든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좀 받아들일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 1로 가고 있어. 여기가 1이야. 그럼 x가 1로 향해서 가고 있대. 1로 가고 있고 1로 가고 있어. 그랬더니 t 값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t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니? 0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아, 그러니까 자, 너가 가고 있어. t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 합성을 통해서 반드시 치환하실 때는 내가 원래 가는 녀석의 방향과 바꾼 녀석의 방향을 꼭 확인해 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내가 이만큼 어떻게 받아들여도 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치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x를 1로 보냈더니, 자, 이렇게 보냈더니 t라는 하나는 0으로 가요. 그럼 이만큼을, 자, 리미트 내가 t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바꿔도 돼. 그리고 나서 f의 t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2로 간다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문자들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잘 들어봐. 2x에 플러스 5를 했더니 얘가 7이거든요. 그리고 이 a에 플러스 5를 했더니 얘도 7이에요. 근데요, x에다 더하기 5를 하면 얘가 3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3이에요. 이렇게 가보죠. 3이에요. 자, 볼게요. 얘네들은 문자는 어때요? 다르죠? 문자는 다르거든. 하지만 여기서 x가 1이고 여기서 a가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는 의미는 통일하는 거야. 의미는 같은 거야. 한대 별래? 얘네들 거잖아. x가 어때? 같은 문자지. 하지만 의미는 어떨까? 다른 의미를 가지지. 왜? 해 자체가 달라진 거니까. 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내가 이만큼을,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셔서 fx는 2로 갑니다라 쓰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현재 문자는 달라. 하지만 의미는 어떻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a를 대신해서 x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x를 대신해서 a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t를 대신해서 x로 표현했다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선생님 얘가 2로 가나요? 얘 0으로 가죠. 이해돼? 0으로 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fx의 마이너스 1분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fx의 플러스 1이에요. 어차피 x가 0으로 가시면 요만큼 전체는 다 2로 가시니까 2 곱하기 2에 더하기 1로 보실 수 있는 거고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단순 계산이 됐죠? 끝났어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했니? 자, 다음은 넘어가 봅시다. 자, 9번을 볼 건데 필기지 9번에 시간이 없어졌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자, 9번을 볼 건데 9번에서 다 보진 않을 거고요. 3번을 먼저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x분의 루트에 4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자, 하나씩 집어넣어보는 꼴 파악하자고. 0으로 집어넣었어. 0이지. 0 집어넣었어. 0으로 가지. 근데 뭐가 껴있지? 루트 껴있지. 자, 인수분해하는 건 앞에서부터 좀 몇 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요거부터 본 거야. 그러면 유리화를 시키시는 거야. 무슨 화를 시키신다? 유리화를 시켜보세요. 그래서 분자를 계산하시면 뭐가 되냐면 4 플러스 x고, 이거 막 일일이 다 쓰지 마. 생각해. 어차피 합차야. 그럼 여기서 제곱됐으니까 4 플러스 x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4가 되지. 뭐가 남지? x 남아. 아, 리미트 x가 0으로 가실 때 이 x의 루트 4 플러스 x의 플러스 2분의 여기는 지금 현재 x만 남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가 0이 돼버리는 그 상황을 제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제거했어. 그랬더니 뭘로 나와?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고요. 2에 루트 4 플러스 x의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딱 보내보시면 얘는 2로 나올 거니까 2 더하기 2는 4가 되고 곱하기 2 했으니까 8분의 1로 극한값을 가지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1번 문제 하나 보죠. 이제 1번 문제 보자마자 답이 나오셔야 돼요. 1번 문제 볼게.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 확인해봤니?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개수의 비를 판단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최고차항 개수의 비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답이 얼마가 되겠어? 보자마자 여기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2번 볼게. 그 2번은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랑 누구의 차수가 더 크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크시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보내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3번에서는 분자의 차수가 더 커지니까 얘는 뭘로 가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시겠죠.
이해됐어요? 파워의 세기가 분자가 더 크니까 점점 커지는 상태가 될 거야. 내 말 이해했니? 아까 전에 내가 숫자들 막 써줬잖아. 자,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 자, 뭘 보시는 게 좋냐면 5번을 보죠. 자,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자, 10번에 5번 문제 하나만 딱 보자면, 자, 리미트 x가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시고, 자, 루트 2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여기가 지금 현재 4x라고 돼 있는데, 야,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는 부호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사실 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음이 막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말고,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다 친다면 이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버리세요. 이걸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럼 봐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의 무한대로 갈까요? t는 어디로 갈까요? 자, 볼게.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는 상태야. 여기가 현재 지금 x가 되시고 여기가 t라고 생각해보죠. 여기까지 이해돼?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 그럼 t는 어디를 향해서 가? 양의 무한대로 바뀌는 것까지 이해되니? 아, 얘를 요렇게 바꾸시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시네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음의 무한대로 가서 부하상에 반전되는 거를 일일이 따지는 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다 바꿔서 보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현재 지금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계시는데 마이너스 x라는 걸 내가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라고 하는 어디로 간다? 양의 무한대로 갈 거다. 그럼 여기 전체적인 식을 갖다가 x 자리에 다 x 자리에 다 마이너스 t를 대입해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되냐? x 자리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t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t를 대입할 거야. 자,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얘는 얘가 x가 아니죠. 치환했으니까 t는 어디로 가요?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루트 이 마이너스 t를 제곱하면 그냥 여전히 t제곱이야. 마이너스 3으로 오겠지? 자, 분자 자리 해볼게요. 얘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4t라고 바뀌시겠죠. 그러고 났더니 얘 분모 어디로 가면 분모 무한대로 가시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세요. 그럼 일단 잘 보세요. 이거 하나만 해볼게. 잘 봐봐. 일단 하나만 해줄게. 2 플러스 t의 제곱이 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3이 오실 거고 분의 요 자리에 지금 2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3이 되고 여기 루트 딱 씌워지면서 상황을 보면 요거 빠질 거니까 뭐 나오니? 여기서 요거 뺄 거거든? 뭐 나와요? 겁나 복잡하죠? 그쵸? 근데 미안하다. 요렇게 보는 게 안 되네?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보다는 분모 분자의 최고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 나눠보자 그랬지? 잘 봐봐. 아까 내가 바꿔놓은 거 일단 다시 써놓을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지고 루트 2 플러스 t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t거든요. 자, 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루트고요. 최고차항은 볼 거잖아요. 루트 무슨 제곱이죠? t제곱이에요. 자, 루트는 몇 분의 몇 승이니? 2분의 1승이죠. 결국은 얘가 몇 승이라고 봐도 돼요? 1차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루트 안에 2차는 몇 차로 보는 거다? 1차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데,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데, 자, 1번은 그냥 최고차항으로 묶으시면 되는 건데 2번이 더 중요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시고 11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2번 문제를 보세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얘도 이제 꼴 파악 어떻게 하는지 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의 빼기 루트 x야. 야, 무한대 집어넣어봐.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 집어넣어봐. 무한대로 가야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이런 거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다고 의미가 있을까 얘들아? 한없이 커지는 상태에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뺀다고 해서 얘가 0일까? 그건 모르는 거야. 왜? 얘는 숫자가 아니라 상태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x가 커지는 상황이랑 x 제곱이 커지는 상황 완전 다르잖아. 그런 느낌으로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게 왜 이렇게 빠졌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게 지금 확실해졌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화 시키는 거냐면 유리화 시키시는 거야. 자, 유리화를 시켜주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시고 유리화 시켜볼게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의 플러스 루트 x가 되시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루트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잘 봐. 잘 보셔야 돼요. 아, 뭐 이렇게 오늘 잘 보래. 나 보지 말고 얘를 봐야 된다. 나는 보지 마. 나 부담스러워. 자, 해야지 어떻게 하면 루트 x 플러스 1이야. 그 다음 플러스 루트 x야. 자, 정리를 해봤더니 x가 사라지면서 분자가 1이야. 여기까지 해야 돼.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수 있는 무한대분의 뭐의 꼴이 됐죠? 무한대분의 뭐 숫자의 꼴이 됐죠?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예요. 근데 얘는 숫자로 고정인 거니까 무한대로 가봐야 그냥 1인 거고. 내 말 이해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결정이 되시는 거니까 얘가 결국은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얘 1차죠. 아, 미안해. 얘 2분의 1차죠. 2분의 1차죠. x 0차예요. 0차. 자, 그 다음. 자, 12번 문제 볼게. 아, 현타오네. 자, 마지막이야. 12번 문제. 원래 여기까지 극한의 응용까지 샌드위치 정리까지 가야 되는데 첫날이니까 좀 가볍게 갈게. 자, 첫날이니까 좀 가볍게 가시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만 보고 좀 끝내보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x분의 1이시고요. x 플러스 1분의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수분해를 사용하지만 아까 주로 인수분해를 사용하고 유리화를 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 친다면 최고차로 묶거나 아니면 통분을 시키신다고 했어요. 제가 분수가 나와 있으면 통분을 시키시는 거야. 자, 볼까? 얘 볼게. 얘 분모 어디로 가? 얘 0으로 보내버렸어. 정의되지가 않아. 그치? 근데 무한대 0이 하나씩 가까워진다 치면 얘 사실은 무한대야. 내 말 이해돼? 여기도 막 보내본다 치면 사실은 무한대로 가니까 0이야. 이상해 좀. 정의 자체가 안 돼. 뭔가 내가 뭔 값으로 내가 얘기하기가 힘들어. 자, 그래서 얘를 어디로 할 거냐? x분의 1은 그대로 냅두는데 자, 여기 있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니. x 플러스 1분의 얘가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 되죠. 분차다. 그럼 너랑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의심되는 애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불안 요소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저 작업하는 모든 게 다 불안 요소를 없애고 있는 작업이라고. 내 말 이해가? 자, 그러시니 너만큼 다 계산하시면 이만큼은 그냥 1이 나오시겠네.